매일 2,000톤씩 새고 있거든요. 서울에 하나뿐인 이 호수 얘기입니다. 잠실 한복판, 롯데월드 바로 옆에 있는 그 호수요. 그런데 이 물이 그냥 고여 있는 게 아니라는군요. 밑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그만큼 한강에서 다시 끌어다 채운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사연을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호수 바닥이 사실 흙이 아니라 모래거든요. 원래 강바닥이었던 자리라 그렇습니다. 그것도 물이 술술 잘 빠지는 고운 모래라는군요. 게다가 호수 수면이 한강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많게는 5m 넘게 높다니까 아파트 2층 높이만큼 차이가 나는 셈이지요. 높은 데 있는 물은 낮은 데로 흐르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호수물이 모래 바닥을 뚫고 땅속을 지나서 한강 쪽으로 조금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루에 빠지는 양이 2,000톤이라고 하니까 1톤 트럭 2,000대 분량이 매일 사라지는 셈이네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자리만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100년 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쯤 전에 서울에 아주 큰 홍수가 났었거든요. 을충년 대홍수라고 부르는데 며칠 동안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사망자만 600명이 넘게 나올 정도로 큰 피해였다는군요. 서울 시내 한복판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하니 요즘 우리가 겪는 큰 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던 셈입니다. 이때 한강 물길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군요. 원래 지금 이 호수 자리로 한강 본류가 흘렀는데 홍수를 겪으면서 북쪽으로 새 물길이 생겼고 그쪽이 오히려 본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흐르던 물길은 점점 힘이 약해졌고요. 지금 롯데월드 근처는 원래 두 물길 사이에 낀 섬이었다고 합니다. 뽕나무가 많아서 누에를 치던 섬이라 잠실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군요. 조선시대엔 이 물길 옆에 송파나루라는 큰 나루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라 사람과 물자가 몰렸고 전국에서 손꼽히던 장터까지 섰었다는군요. 지금 호수 둘레를 걷는 그 자리가 한때는 배가 오가고 장이 서던 자리였던 셈입니다. 그 근처엔 병자호란 때 임금이 청나라 황제 앞에 나가 항복했다는 자리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반백년쯤 전에 큰 공사가 시작됩니다. 서울시가 이 섬을 육지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힘이 약해진 쪽 물길은 아예 막아버리고 다른 쪽 물길만 넓혀서 한강으로 삼은 겁니다. 강 하나를 통째로 없애버린 셈이지요. 그런데 딱 하나, 다 메우지 않고 가운데 조금 남겨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의 이 호수가 된 겁니다. 강을 잘라내고 남은 토막이 호수가 된 셈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지요. 바닥에 물이 안 새게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군요. 이 호수 크기가 축구장 30개를 합친 것보다 크거든요. 물을 다 빼고 바닥 전체에 방수막을 까는 건 호수를 한번 없앴다가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것과 같은 큰 공사였던 겁니다. 공사 기간도 길고 비용도 어마어마했다는군요. 게다가 호수 바닥이 주변 땅속 물줄기하고도 이어져 있어서 완전히 막아버리면 동네 지하수 흐름 전체가 바뀔 수도 있었다는군요. 그래서 서울시는 아예 생각을 바꿉니다. 막지 말고 새는 만큼 채우자는 쪽으로요. 한강에서 호수까지 관을 묻어서 수위가 내려가면 그 관으로 한강물을 끌어다 채우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호수물이 새서 한강으로 갔다가 다시 한강물이 관을 타고 호수로 들어오는 거니까 결국 한강물이 한강으로 돌고 도는 셈이지요. 그렇게 수십 년을 별탈 없이 지내왔는데 15년쯤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수위가 눈에 띄게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물을 계속 부어도 소용이 없었다는군요. 이 무렵 호수 주변에서 큰 건물 공사가 여러 개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공사장에서 땅속 물을 계속 퍼내다 보니 호수물이 그쪽으로 더 빨리 빨려 나간 거였습니다. 근처에서 도로가 꺼지는 일까지 생기니까 혹시 호수 때문에 땅이 꺼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정밀조사에 들어갔는데요. 호수물하고 공사장에서 나온 물의 성분을 하나하나 비교해봤다는군요.
공사하는 동안 땅속 물줄기가 아예 공사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확인된 거지요. 그러니까 호수가 원래 새던 속도에 공사장으로 빠지는 속도까지 겹친 셈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물 빠짐이 다시 줄어들 거라는 예측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다행히 집안이 꺼질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땅이 내려앉은 정도를 재봤더니 아주 미세한 수준이었고 도로가 꺼진 것도 이 호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혀졌고요. 큰 공사들이 하나둘 끝나면서 지금은 빠져나가는 물의 양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래 사신 분들도 이 호수를 지나실 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셈입니다. 지금도 이 호수를 채우려고 한 해에 한강물을 몇십만 톤씩 끌어다 쓰고 있다는군요. 잠실운동장 안수영장을 몇백 개는 채우고도 남을 양이라고 하니 결코 적은 양이 아닌 셈이지요. 벚꽃철에 사람들이 걷는 그 호수가 매년 이만큼의 한강물을 삼키고 있는 셈입니다. 잔잔해 보이는 물 밑에서는 지금도 물이 새고 물이 들어오고 그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방향만 강이었던 시절과 달라졌을 뿐 물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셈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바닥이 새는 호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질문이었지요. 서울은 이 호수를 억지로 막지 않았습니다. 새는 만큼 한강물을 채워주고 이상 징후가 생기면 원인을 찾아 계속 조절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강을 호수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아주 천천히 흐르는 강으로 남겨둔 셈이지요. 서울의 석촌호수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